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일본어 강사 황선아입니다. JLPT N3 문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는 문법의 파트, 각 파트의 설명과 그리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었는데요. 자, 2강에서는 본격적으로 문법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명사를 활용한 문형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기는 할 건데요. 명사를 활용해서 문법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점입니다. 이 점 체크하시면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구성을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문법 총 10가지 살펴볼 거고요. 각 문법당 체크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전 문제 풀어보기 앞서서 워밍업 문제, 20문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등장했는데요. 하단에 보시면 접속 형태 등장했죠. 자, 우리 문법 어떤 순서로 공부를 할 건가 하면은 접속 형태를 살펴본 다음에 문법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 형태가 왜 중요한 것인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시험을 이렇게 딱 보시면은요. 접속 형태를 묻는 문제가 요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출제되는 내용은요. 문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법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이 부분 정도가 접속 형태를 묻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너무 파이가 적은데 접속 형태는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반대로 해보시면요. 접속 형태를 외워두시기만 하면은 이 문제는 바로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접속 형태를 알고 계실 때에는 문장을 전체 읽지를 않다 하더라도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점도 문제를 풀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법의 접속 형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명사, 동사, 이형용사, 나형용사의 명사 수식형에 접속을 한다라고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각각의 품사들이 명사에 접속할 때 바뀌는 모양으로 해당 문법에 접속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럼 문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다랑 아이다, 니가 등장을 했죠. 자, 이 두 개의 차이를 보시면은 조사 니가 붙었느냐 없느냐 요거에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법 공부하실 때 이 점을 좀 헷갈려 하실 수가 있어요.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차이가 있어요? 라고 하실 텐데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요, 일정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법이고, 아이다 니 같은 경우에는 그 지속되는 시간 동안에 행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시간 내내의 개념으로 사용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명사, 나츠야스미. 자, 나츠야스미라는 단어가 여름방학이라는 단어죠. 자, 만약에 나츠야스미노 아이다 라고 할 때는 여름방학 기간 내내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아이다 니에 접속했을 때에는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시행만 하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즉, 뒤에 올 수 있는 문장들을 비교를 해보면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여름방학 기간 내내 할머니 집에 삽니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아이다 니가 왔을 때는 여름방학 동안에 디즈니랜드에 가보고 싶다 이런 식의 문장이 오겠죠. 자, 이 점 유의하시면서 예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좀 살펴볼게요. 食事をしている間、彼はずっと黙っていた. 자, 食事라고 하면 식사죠. 식사를 하고 있는 그 내내, 彼は 그는 ずっと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자, ずっと라는 표현은요, 계속이란 뜻이죠. 그 기간 내내 다마루란 동사가 침묵하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었다. 식사를 하는 내내 침묵을 하고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子供がいない間に家の掃除をしておいた. 자, 아이가 없는 동안에 집 청소를 해두었다라는 문장인데 이때 아이다가 아니라 아이다 니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그 기간이 이렇게가 있으면은 이 기간 내내 청소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시간을 할애해서 청소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장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休みの間に親しい同僚が会社を辞めてしまった. 자, 휴가 동안에 친한 동료가 회사를 그만둬 버렸다. 자, 휴가 기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만두는 순간은 일부에 해당하겠죠. 매일같이 사직서를 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아이다가 아니라 아이다니라고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감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후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딱 등장했죠? 1번과 2번의 차이는요, 조사 네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장 확인하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은 아이다가 정답인데 왜 아이다가 정답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毎年冬の便、冬の間、ずっとハワイで過ごします. 자, 매년 겨울 동안 여기가 이제 핵심 포인트겠죠. 계속해서 하와이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이때 하와이에서 내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시간 동안 있는다라고 할 때는 아이다 니를 쓰겠지만 이때는 겨울 내내 있는다라고 즈또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이다 니가 아닌 아이다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접속 형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조라는 문법의 접속 형태 확인하시면은요, 명사의 경우에는 대아루에 접속을 해서 이조랑 연결이 되는데요. 자, 이 대아루는 보통 뭐뭐인 혹은 뭐뭐이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사인 이상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선생님인 이상이라고 할 때는 센세이 데 아루 이죠 이렇게 접속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품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수식형에 접속을 한다. 이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당 문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이때는요. 앞에 뭐 의무, 요구, 결의, 단정 등을 말할 때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조 앞에 결의, 그 다음에 뒤에는 포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유학을 간 이상 뭐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하겠다. 이건 포부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문장에서 이조가 등장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앞에 지위 혹은 직업 뒤에는 마땅한 것. 자, 예를 들어서 지위나 직업이 앞에 온다고 볼게요. 아까 예를 들었던 선생님이란 단어가 온다라고 했을 땐 선생님인 이상, 선생님으로서의 마땅한 일이 뒤에 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인 이상 학생들에게 뭐 열심히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마땅한 일이 많이 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신 다음에 상관관계를 확인하시면 이조라는 문법에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예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自分でこの仕事を選んだ以上は最後まで頑張ります. 자, 스스로 이 일을 선택한 이상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부에 해당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大人である以上は自分の行動に責任を取ってほしい. 자, 여기 오또나라는 단어가 명사이기 때문에 접속은 대아루에 접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속 형태 체크하셔야 되는 이유가요. 자, 이조어가 있고 괄호가 여기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접속 형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뭐 1번에는 오또나, 오또나노, 오또나데아르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어른인 이상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어른으로서 마땅한 행동이 뒤에 왔네요. 자, 그럼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이조랑 조 확인하시고요.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답은 이조가 정답인데 정답을 넣어서 문장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社長になった以上責任が重くなります. 사장님이 된 이상 책임이 무거워집니다. 사장으로서 갖게 된 마땅한 행동에 대해서 등장을 했죠. 자, 뒤에 있는 이 문법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배우는 강의 후반부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법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윗상자가 들어간 문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읽는 방법 역시 중요하답니다. 방금 문제를 풀 때 제가 조우라고 읽었었죠. 자, 이 윗상자를 조우라고 읽을 때도 있고 혹은 우에라고 읽을 때도 있는데요. 해당 문법에서는 우에라고 했습니다. 자, 우에대, 우에대노의 접속 형태 먼저 체크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명사의 경우에는요. 명사 플러스 노. 그리고 동사의 경우에는 과거형인 따형에 접속을 합니다. 자, 그럼 해당 문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제시하는 일이 성립된 뒤에 일을 한다라는 표현인데 자, 그럼 뭐뭐한 후에 해당하는 문법 표현. 사실 우에대보다 먼저 떠오르는 문법 표현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따또대입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한 후에라는 문법은 따또대가 훨씬 더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자, 그럼 동일한 표현인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이 표현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 있는가 하면은 자, 따또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 A라는 행동이 오고요. 뒤에 B라는 행동이 온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A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B라는 행동을 한다. 라고 할 때 해당 문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때 바꿔서 B라는 행동을 한 다음에 A라는 행동을 한다라고 할 때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TV를 본 다음에 샤워를 한다라는 문장을 샤워를 한 다음에 TV를 본다라고 해도 문제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일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것들은 따또대가 전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대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일이 선행되어져야지만 뒤에 있는 일이 가능하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뒤에 있는 것은 진행할 수 없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그럼 뒤에 가서 문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説明をよく聞いた上で決めてください. 자, 그러니까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들은 후에 결정을 해라 라는 문제겠죠. 다음 문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よく考えた上での結論ですから このまま進めましょう. 자, 잘 생각한 후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냥 낸 결론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하고 나서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을 합시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에 있는 우에대가 정답인데 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両親と話し合った上で将来を決める. 부모님과 대화를 한 후에 장래를 결정한다. 자, 보통 조사 노가 왔을 때는 명사입니다의 형태로 많이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과 이야기한 후에 결정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에대노 결정입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겠죠. 자, 이어서 다음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찐이, 나이우찐이 등장했는데요. 접속 형태 먼저 확인할게요. 각 품사의 명사, 수식형, 그리고 부정형에 접속할 수 있다 라고 등장하죠. 자, 그럼 해당 문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뭐 하는 동안. 자, 이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었던 아이단이랑 많이 겹치죠. 자, 그러면 동일한 의미의 문법인가 라고 헷갈리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교집합이 훨씬 더 커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아이다 같은 경우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나츠야스미, 여름방학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여름방학 기간은 뭐 7월 7일부터 8월 8일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아이단이는 비교적 기간이 확실한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치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작과 끝이 약간 애매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고 있는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몇 분 며칠에 잠이 들었다 혹은 몇 분 며칠에 깼다 이런 게 명확하지 않죠.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우치니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나이우치니, 뒤에 있는 나이우치니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우치니라는 문법 앞에 부정형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동안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요. 어떻게 해석해야 자연스러운가 하면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즉, 마엔이랑 동일한 의미겠죠. 대표적인 예문을 좀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사메나이우치니, 사메루라는 동사가 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사메나이우치니라는 표현은 식기 전에가 되겠죠. 그러니까 식기 전에 드세요라는 표현으로 사메나이우치니 도우조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 기억하시면은 나이우치니 하기 전에라고 기억하기 쉽겠죠. 자, 그럼 이어서 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와카이우치니 탁상 료코시타 호가 이. 자, 젊을 동안에 많이 여행하는 편이 좋다. 사실 젊다라는 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모호하기 때문에 우찌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어서 예문 또 살펴볼게요. 도쿄에키を 歩いているうちに迷子になってしまった. 도쿄역을 걷고 있는 동안에 길을 헤매고 말았다. 자, 마이고라는 것은 미아입니다. 미아가 돼버렸다. 즉 길을 헤매다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문장 또 살펴볼게요. 이 아이디어와 忘れないうちにメモしておこう.
자, 좋은 아이디어는요, 와스레나이 우치니 요거 해석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않는 동안에가 아니라 잊기 전에라고 해석해야지 자연스럽다. 잊기 전에 메모를 해두자라는 거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답은 1번에 있는 우찌니. 우리 우찌니 공부했었죠? 자, 이 표현은요, 조사 니가 있는 상태에서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읽어볼게요. 아사, 스즈시 우찌니 슈크다이오 가타즈케르. 자, 아침에 선선할 동안에 숙제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숙제를 정리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5번째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카게데 오카게다 라는 표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접속 형태 확인하시면은 각 품사에 어떻게 돼요? 명사 수식형에 접속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럼 이 문법의 특징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미가 덕분에, 덕분이다, 즉 플러스 요인으로 많이 사용하겠죠. 당신 덕분에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의미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표현은 오카게사마데라는 인사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할 때 뭐 덕분에 잘 지내요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이제 반의어를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표현의 반의어는요, 세대.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가 있으면 당신 때문에가 있겠죠. 그 때문에 해당하는 세대까지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호노 지즈노 오카게데 미치니 마요와나갔다. 자, 스마트폰의 지도 덕분에 미치니 마요라는 표현은요, 마요가 헤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길을 헤매다라고 하지만 일본에선 조사 니를 씁니다. 그래서 길을 헤매지 않았다.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도모다치니 데츠다테 모라타 오카게데 합표와 부진이 왔다. 자, 발표는 무사히 끝났대요. 그러면 긍정의 문장이겠죠. 어떻게 돼요? 앞에는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그래서 오카게데라는 표현을 넣어야 되겠죠. 만약에 친구가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에 발표를 잘 못했다라고 할 때는 아까 반대 표현인 세대가 와야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最近痩せたのは毎日している運動のおかげです. 자, 최근에 살이 빠진 것은 매일 하고 있는 운동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한 덕에 살이 빠졌다이기 때문에 오카게다 라는 표현 쓰면 되겠죠. 자,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문법의 의미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접속 형태를 묻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다가 조부나 오카게데 아마리 가제오 이키마센. 자, 감기에 걸리지 않는데요. 몸이 튼튼한 덕분에. 자, 이때는 문법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접속 형태를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죠. 조부다가 원형이죠. 나형용사의 명사 수식 형태는 나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조부나라고 접속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속 형태를 아느냐 모르느냐라는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귀찮으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이렇게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문법은 가와리니, 뭐뭐 대신에 라는 표현인데 마찬가지로 접속 형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품사의 명사 수식형에 접속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럼 해당 문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표현을 대신해서 뒤에 있는 표현을 한다라는 표현으로요. 자, 이때는요, 사람을 대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을 대신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유사 표현이 있는데 나니나니니 카와떼. 그러니까 시험에서 카와리니 대신에 카와떼가 등장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요. 아, 동일한 표현이구나 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샤초노 카와리니 와타시가 고아이사츠니 우카가이마시타. 사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사하러 찾아뵈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테스토가 나이 카와리니 레포토 다사나쿠테 와 이케나이. 자, 시험이 없는 대신에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레포트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문장이죠. 세 번째 볼게요. 今日休む代わりに週末も仕事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자, 오늘 쉬는 대신해서 주말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주말에도 일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죠.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람을 대신해서 라는 표현으로 조금 더 익숙한 표현일 수가 있는데요. 2번과 3번 같은 유형으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고요. 괄호 안에 1번, 2번 마찬가지로 접속 형태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자, 타나카가来る 代わりに 기무라가 기타. 자, 타나카가 오는 대신해서 기무라가 왔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대신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센이라고 등장했는데 이 표현 설명은 접속 형태 확인하고 보도록 할게요. 접속 형태 보시면은요, 각 품사에 명사 수식형에 접속을 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보시면은 뭐뭐이면서 뭐뭐인 주제에 약간 마이너스의 뉘앙스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때 이면서도 어떤 느낌이냐면요, 뭐 아직 학생이면서 아니면은 아직 어리면서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한테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죠.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いつも暇なくせに忙しいふりをしている. 항상 한가하면서 忙しいふり할 때ふ리는요, 뭐뭐인 채, 뭐뭐인 척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쁜 척을 하고 있다. 다음 문장 볼게요. 必ず来ると約束したくせにまだ来ていない. 자,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여러분 이때 주제라고 해석하지 않죠? 약속을 했으면서 아직도 오지 않는다. 자, 그럼 문제를 또 풀어볼 건데요.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이 등장했죠. 바로 문제 우리 문법 풀 때 두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제 한번 연습하는 느낌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럼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에 있는 쿠세니가 정답인데 우리 순서를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는 뭐뭐가 없다. 해석을 보시면은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 해석이 등장하진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해석이 같이 등장을 했는데요. 볼게요. 가래와 치카라, 오기, 가라다가 구세니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해당 문제를 푸실 때는요. 그냥 의미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법 문제를 풀고 계시기 때문에 각 선택지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볼게요. 가라다가 뒤에 올 수 있는 표현을 우리 좀 생각을 해볼게요. 가라다가 뒤에 쿠센이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치카라, 오기.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3번 뒤에 올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오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라다가 오기. 그러면 몸이 큰데도 불구하고 큰데 힘이 없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자연스럽겠죠. 순서 정리해보면 가라다가 오기, 쿠센이, 치카라가 나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문법은요. 자, 이 친구 어떻게 읽죠? 우에라고 읽지 않습니다. 바로 조라고 읽습니다. 앞에서 뭐뭐한 후에라는 표현을 우에대라고 읽었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 표현은 우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조라고 있습니다. 접속은요, 명사에만 접속을 하는데 명사 중에서도 뭐 교육상, 안전상, 법률상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예문 보시면서 좀 그 표현들을 유의 깊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표현은요, 읽는 방법만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죠? 우에라고 읽지 않고 조라고 읽는다. 요 점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法律上 以下の行為は禁止されています. 자, 법률상 아래의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法律上라고 하면은 법률상 이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彼らの要求は会社の運営上認めることができない. 자, 그들의 요구는요, 회사의 운영상 미토메르가 인정하다라는 표현이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세큐리티上の理由によりログインできない. 자, 보안상의 이유로 로그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죠. 뭐 이 밖에도 교육상, 안전상 등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좀 살펴볼게요. 문제 확인하시고요. 선택지도 확인하신 다음에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답 확인하시면 4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 순서 또 맞춰보도록 할게요. 설명은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선택지 보시고 문제 푸시는 게 좋아요. 자, 우리가 선택지 중에 지금 조가 보입니다. 다른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앞에는 명사가 온다라고 했는데요. 선택지는 명사로 등장한 표현이 없죠. 그러면 이 표현은 바로 안전 뒤에 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일단 2번을 배치해 둘게요. 안전조, 안전상. 여기서는 앞으로는
나가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죠. 사실 또 문법적으로 접근할 때 어떤 표현을 유의 깊게 보셔야 되냐면요. 이 쿠다사이라는 표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쿠다사이 같은 경우에는 명사 오 쿠다사이 혹은 동사 때 쿠다사이 그리고 부정형의 경우에는 동사 나이데 쿠다사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럼 이 쿠다사이의 앞에 올 수 있는 표현을 선택지에서 고르면은 또 1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앞뒤만 보시고선 어떻게 돼요? 배치할 수 있는 단어들이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 접근하셔서 나머지 것들을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장 읽어보면 안전조 고코카라 마이니와 데나이데 쿠다사이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에서 긍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오카게들을 살펴봤는데요. 그 반의어 표현이죠. 세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 형태 보시면은 각 품사의 명사 수식형에 접속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요. 세대가 있고 세가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 세가인 경우에는 약간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으스르스 떨리는 게 감기 때문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 라는 뉘앙스인 거죠. 그래서 세가의 경우에는 약간 확신이 없지만 일단 내 생각엔 그러하다라는 뉘앙스로 쓰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昨日飲みすぎたせいで気分が悪い. 자, 어제 과음을 한 탓에 속이 좋지 않다. 자, 우리 기분이라고 등장했기 때문에 내 기분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분가 와르이라고 할 때는 속이 좋지 않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携帯のアラームが鳴らなかったせいで遅刻してしまった. 자, 휴대전화의 알람이 울리지 않은 탓으로 지각을 해버렸다. 자, 지각을 한 것은 긍정적인 일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세대로 연결을 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까요? 風邪のせいかずっと体の具合が良くない. 자, 감기 탓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것 같아 라는 뉘앙스죠. 감기 때문인지 계속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답을 넣은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카이さんが 遅刻したせいで飛行機に乗り遅れた. 자, 비행기를 노리오꾸레루 하면 어떻게 돼요? 놓쳤다라는 표현입니다. 타는 것에 늦었으니까 놓쳤다는 표현이겠죠. 자, 비행기를 놓친 것은 긍정의 일이 아니죠.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자, 나카이 씨가요, 지각을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다. 그래서 세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빈이라는 문법 등장했죠. 하단으로 내려오셔서 접속 형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요, 명사는 노랑 함께 와서 명사노 타빈이라고 등장을 하고요. 동사의 경우에는 사전형에 접속을 합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우리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를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반복적인 일일 때 사용을 하겠죠. 자, 우리가 습관과 반복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 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했을지라 하더라도 반복적인 일이고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할 행동이 있기 때문에 동사 사전형을 쓴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彼女に会うたびに素敵な人だと思う. 자, 그녀를 만날 때마다 매번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この部屋には入るたびに許可を取らなければならない. 자, 이 방에는 들어갈 때마다 매번인 거죠.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한다. 札幌に帰るたびに高校時代の仲間とお酒を飲む. 자, 삿포로에 돌아갈 때마다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와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매번에 해당하는 표현들은 전부 다 사전형에 접속을 해야 되고요. 타빈이라는 문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 있는 문법 의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노우에さんが 한국에 来るたびに チーズホットドッグを食べて帰る. 자, 이노우에 씨는 한국에 올 때마다 매번 치즈 핫도그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으니까 한국에 올 때마다 매번 드시는 거겠죠.
자, 지금까지 10가지 문법을 살펴봤는데요. 실전 문제 풀어보기 앞서서 워밍업 문제 20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유형은 아니고요. 좀 다른 유형으로 바꿔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참고하여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써보자. 시작해 볼게요. 내 덕분에 잘 됐어. 그러니까 너의 덕분에 내가 일이 잘 풀렸다라는 거죠. 덕분에 해당하는 거 넣어서 문제 읽어볼게요. 기미노 오카게데 우마쿠 이tta요. 자, 내 덕분에 잘 풀린 거니까 오카게데라는 표현 쓰죠. 너 때문에 안 됐어 라고 하면 반이어 생각나셔야 되죠. 세데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다고 한 이상 해야만 한다. 자, 이상에 해당하는 표현 넣어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르또 있다 이조, 야라나케레바 나라나이. 자, 이상은 한자 그대로 오셔서 이조라고 읽죠. 그래서 야르또 있다 이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에 돌아가자. 이 문제 어떻게 풀까요? 자, 공란 앞에 부정형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또 힌트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답 넣어서 문장 또 한번 읽어볼게요. 아메가 후라나이우치니 가에로. 자, 후라나이우치니 부정형이 들어갔지만 나이우치니란 문법이 뭐뭐하기 전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기 전에 라고 해석합니다.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싸움을 한다. 자, 뭐뭐 할 때마다 반복적인 일에 해당하는 문법 생각나셨죠? 정답 넣어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후다리와 아우타비니 겐카오 스르. 타비니가 반복적인 일일 때 쓰고 반복적인 일이기 때문에 앞에는 사전형이 등장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 뭐뭐이면서 라는 문법 생각하시고요. 정답 넣어서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知っているくせに知らないふりをしている. 자, 알고 있으면서. 자, 쿠세니를 그냥 주제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되겠죠. 이면서 라고 해석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정한다.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정한다는 표현이죠. 정답 넣어서 읽어보면 하나시아타 우에데 기메르. 자, 이때요. 어떻게 읽어요? 조데가 아니라 우에데라고 읽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상 참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런 건 좀 쉽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都合上参加できません. 바로 앞에서 우에데라고 읽었지만 해당 표현은요. 명사에 바로 접속한 조라고 읽는 뭐뭐상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때문인지 나이 탓인지 자주 깜빡깜빡한다 라는 표현 넣어볼게요. 정답 넣어서 읽어보면요. 도시노 세이가 와스레뽀끄 났다. 자, 이땐 부정의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이가 라고 보셔야 되고요. 내가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라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까 라는 표현 넣었습니다. 자, 와스레뽀끄 났다 라고 할 때 뽀이라는 것은 자주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문법 표현이에요.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 동안에 계속 놀고 있었습니다 라는 문장 완성시켜 볼게요. 休みの間ずっと遊んでいました. 자, 해당 문장에서요. 우리가 팁을 보면은 바로ずっと에 해당하겠죠. 여기가 바로 힌트였습니다. 그 기간 내내 놀았습니다. 이기 때문에 아이다니가 아니라 아이다가 정답이 되겠죠.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너를 대신해서 내가 할게 라는 표현 어떻게 돼요? 君の代わりに僕がしよう라고 하겠죠. 무언가를 대신해서 라는 표현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일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점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풀어볼 또 새로운 유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문형을 찾아 쓰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고요. 정답 확인할 건데요. 해석이 등장하지 않았죠? 접속 형태 잘 유심히 보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확인하면 자, 문제 읽어볼까요? 親のおかげでここまで成長した. 자, 부모님 덕분에 지금까지 여기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인데 접속 형태를 묻고 있는 문제인 거죠. 자, 무언가 덕분에 라는 표현이 오카게 되었는데 명사가 등장했죠. 명사의 접속은 어떻게 돼요? 명사노 오카게 돼 이렇게 접속을 한다라는 거.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고요. 정답 넣어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니行くたびに 아라시야마니 이키마스. 자, 이때도 의미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문법의 형태를 알고 있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교토에 갈 때마다
아라시야마에 갑니다. 우리가 탑이라는 표현은요, 조사 니를 데리고 왔었죠.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의미로 접근하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법의 정확한 틀과 접속 형태 확인하시면서 문제 확인할게요. 子供が寝ている間に買い物に行ってきた. 자, 아이가 자고 있는 동안에 쇼핑을 다녀왔다. 자, 내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요, 아이다니라는 표현 썼었죠.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빈칸 위치 확인하시고요. 정답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若いうちに旅に出よう. 자, 젊을 동안에, 그러니까 내가 젊은 그 기간에 여행을 하자라는 표현 어떻게 돼요? 우찌니라는 표현 썼었죠. 그래서 뒤에 오는 조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보시고요. 위치 확인하신 다음에 정답 넣어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雪のせいで電車が遅れた. 자, 눈 때문에 전철이 지연이 되었다. 이때는요, 전철이 지연이 되었다는 확실한 이유가 눈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유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잘 읽고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1번, 2번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의미를 보시면은 그를 만날 때마다라고 등장을 했죠. 볼까요? 가렌이 아우타비니 야세로 또 이와레르. 자, 그를 만날 때마다 야세로 명령어가 등장했네요. 자, 살을 빼라 라는 표현이죠. 라고 들었다. 그러면은 타비니가 해당이 되겠고요. 자, 우에데라는 문법은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일을 한 다음에 뒤에 있는 일을 한다라는 표현이었었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있는 표현 정확하게 보시고요.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교모 아메다. 자, 오늘도 비가 내리네. 고레이죠. 아메와 이하다. 자, 이 이상의 비는 싫다라고 할 때는요. 고레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고레이죠. 이 이상 비가 내리는 건 싫어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빈칸에 있는 이랑 있다 확인하시고요. 문제 풀 건데 지금 괄호 뒤에 보시면 세대가 등장했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접속 형태를 아느냐를 묻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정답 확인하면서 문제 읽어볼게요. 요케이나 것도 있다 세대 가렌이 기라와랬다. 자, 요케이나 것도라고 하면 쓸데없는 소리에 해당하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있다 세대, 그 말한 탓에 가렌이 기라와레르, 그에게 미움을 받았다. 자,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찬가지로 괄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彼女は大きなことを言うくせに大したことはない. 자, 그녀는요, 大きなことを言う라고 하면은 이를 과장되게 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이시다 것도 와나이, 대단한 것은 없다. 그래서 쿠세니라는 표현이 들어가고요. 자, 쿠세니를 주제로만 알고 계시면 문장이 좀 자연스럽지가 않겠죠. 말하는데도 말하지만 대단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이조는 뭐였었죠? 결의와 포부를 나타내는 표현이었죠. 뭐뭐한 이상. 자,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꼼꼼하게 보시고요. 괄호 안에 있는 1번, 2번 확인하신 다음에 정답 넣어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ジムに通う代わりにジョギングをしている. 헬스클럽에 다니는 대신해서 조깅을 하고 있다. 이때는요, 다니는 대신에 앞에는 어떻게 돼요? 접속형이 사전을 써서 가요 가와리니 이렇게 연결을 했죠. 자,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지금 집중을 해야 되는 파트가 어떻게 돼요? 접속 형태 보셔야 되고요. 정확한 뉘앙스 보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동일한 한자가 쓰였는데도 불구하고 읽는 방법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뭐 우에대랑 조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겠죠. N3 문법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하는 건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정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